여러분, 오늘은 진짜 황당한 뉴스 하나 가져왔어요. 영국 맨체스터 도로 한복판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경찰한테 그냥 바로 뺏겼습니다.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두시고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배경이 있거든요. 일단 사건부터 정리할게요. 지난 6월 12일 목요일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이 도로를 순찰하다가 사이버 트럭 한 대를 발견했어요. 그냥 달리고 있는 걸 봤는데 경찰이 바로 세운 겁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이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이버 트럭과 충돌할 경우 다른 도로 이용자나 보행자의 안전에 정당한 우려가 존재한다고요. 그리고 차를 압수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차 해외에서 등록하고 해외에서 보험까지 든 차였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험도 있고 등록도 된 차인데 영국 도로에서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영국에서는 사이버 트럭 자체가 도로 주행 합법 차량이 아니거든요. BBC도 이 사건을 보도했는데 운전자는 영국 거주자였고 차량은 즉시 압수, 운전자는 신고 처리됐습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은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영국에서 도로 합법 차량이 아니며 적합성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국에서 차를 합법적으로 운행하려면 UK 타입 어프로벌이라는 인증을 받아야 해요. 쉽게 말하면 영국 기준에 맞는다는 공식 승인서인데 사이버 트럭은 이걸 아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 있든 없든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이 차가 영국 도로 위에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사이버 트럭이 이 인증을 못 받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핵심은 디자인 자체에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다들 아시잖아요. 그 특유의 각진 외형,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보기엔 멋있죠.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고, 근데 영국과 EU 기준에서는 바로 그 디자인이 문제예요.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에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돌출 부위가 있는데 이게 영국 EU의 보행자 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거든요. 영국과 유럽의 보행자 보호 규정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잠깐 배경을 짚어볼게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하면 차 앞부분의 형태가 얼마나 충격을 흡수하느냐가 부상 정도를 크게 좌우해요. 그래서 유럽은 차량 외부 표면의 돌출 부위, 날카로운 엣지, 딱딱한 소재 등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요. 일반 차들은 플라스틱 범퍼나 구조적으로 충격을 분산할 수 있는 형태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데 사이버 트럭은 아예 설계 철학부터 다른 거잖아요. 강철 덩어리로 만든 거니까요. 미국에서는 이 기준이 영국 EU만큼 엄격하지 않아서 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테슬라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유럽 판매를 위한 인터내셔널 버전 개발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테슬라가 거기에 집중할 여력이 없어요. 회사 전체가 로보택시 출시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영국용 사이버 트럭은 아직 멀었다고 봐야 해요. 검토는 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맨체스터 사건이 좀 더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영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등록한 사이버 트럭을 가지고 영국 도로를 달렸다는 건데 이게 영국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 편법처럼 해외 등록으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명확한 거예요. 인증이 없으면 안 돼요. 이유도 분명하고요. 자, 이 뉴스가 나온 것과 동시에 사이버 트럭 관련 다른 소식도 있어서 같이 전달해 드릴게요. 사이버 트럭이 첫 배달을 시작한 게 2년 반 전인데요. 그동안 테슬라의 다른 모든 차량에는 있었지만 사이버 트럭에만 없었던 기능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ASS, 즉 Actually Smart Summon입니다. 이름이 좀 웃기죠? 줄여서 ASS예요. 주차장에서 차를 직접 내 위치로 불러오는 기능인데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차가 혼자 찾아오는 거예요. 이 기능이 왜 사이버 트럭에 없었냐면 사이버 트럭의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일반 기계식 조향 장치와 작동 방식이 달라서 AR 모델을 별도로 재학습하고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거기다 사이버 트럭은 다른 테슬라 차종, 그러니까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와 비교해서 차체 크기랑 무게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제동거리도 달라지고 좁은 주차장에서 장애물 회피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테슬라가 자신이 없으면 출시 안 한다는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6월 10일 테슬라가 공식 X 계정에 사이버 트럭의 서먼고 출시라고 올렸어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배포할 예정이라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관련해서 또 하나, 올해 2월에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듀얼 모터 A WD 트림을 59,990달러에 출시했는데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이었어요. 325마일 주행거리의 파워드
스마트 토너 커버, 침대 콘센트 3개, 파워쉘 기능, 코일 스프링 어댑티브 댐핑 서스펜션, 스티어 바이 와이어, 사륜 조향, 6피트 곱하기 4피트 복합 소재 침대, 7,500파운드 견인 능력의 파워드 프렁크까지 포함한 가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며칠 후에 이 가격이 딱 열흘만 적용되는 거라고 발표해버렸어요. 마케팅 이메일에는 한정 판매라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조건을 바꿔버린 거라 소비자들이 엄청 화났죠. 지금은 이 트림이 69,990달러로 올라갔고 신규 주문 기준 배달은 2026년 8월에서 9월 사이로 잡혀 있어요. 그 사이에 VI인 배정도 시작됐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초기 주문자들은 조만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요. 영국에서 사이버 트럭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스테인리스 외골격이라는 설계 자체가 영국 EU 보행자 보호 기준과 정면 충돌하고 테슬라는 인터내셔널 버전을 검토하긴 했지만 로보택시에 집중하느라 거기까지 손이 안 닿고 있어요. 영국 거주자가 해외 등록 차량으로 우회에 몰다가 걸린 이번 사건은 그 수요와 현실의 간극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T3에서 앞으로도 이런 자동차 테크 뉴스 계속 가져올 테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에 또 봐요.